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에다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뒀는데요. 하나로 보기 쉽게 처음에 만든 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겁니다. 자, 크게 저희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뉠 거고요. 자, 유동부채 안에는 어떠한 개정 과목들이 있는지, 비유동부채에는 어떠한 개정 과목들의 분개를 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있는지 설명을 해뒀으니까요. 끊어갈게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부채,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3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눈다라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나누면서 각각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중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부채는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겠죠. 부채는 어떤 거죠? 내가 빌린 돈이어서 갚아야 되는 거, 제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네, 그런 걸 부채라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두 가지로 저희는 구분이 됩니다. 자,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1년 이내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라면 혹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단기 부채라면 저희가 유동부채로, 아니다, 1년 이후에 갚아도 된다, 지급기일의 도래가 1년 이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묶어서 보통은 매입채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묶어서 매입채무. 자, 매입채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써야 하는, 사용해야 하는 개정 과목은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입채무가 개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개를 묶어서 부를 때 저희가 매입채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자산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산에서 반대 개정을 배웠었죠. 어떤 걸 배웠었나요? 네,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수업을 했었고요. 매출채권은 개정 과목이 아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거였나요? 외상매출금과 어떤 거? 받으러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합해서 우리가 매출채권이다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대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그러니까 외상매출금과 반대되는 개정이고요. 지급어음은 받으러움과 반대되는 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제가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외상으로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외상매입금이라는 개정 과목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상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언젠가는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 부채 중에서도 어떻게? 유동부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죠. 자, 지급어음입니다. 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차이는 내가 상품을 구입을 했을 때 으로 구입을 했니? 그러면 외상매입금. 어음을 줬니? 하면 지급어음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지급어음. 반대로 제가 어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받았으면 뭐? 받을 어음이 된다는 거. 개정 과목이 사실 되게 쉬운 건데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개정 과목을 빨리빨리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미지급금 보도록 할게요. 미지급금.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상거래라고 한다면 저희가 상품 매출을 말을 하고 있어요. 상거래가 상품 매출입니다. 자, 그러면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매입할 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 비품을 사거나 소모품을 사거나 그런 경우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미지급금이 됩니다. 자, 그럼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이 되게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내가 무언가를 샀는데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 이게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인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내가 상품을 샀으면 외상 매입금, 상품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구매를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미지급금으로 여러분들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점, 상품을 구입한 건지 상품이 아닌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지급 시에 4대 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아직 출제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간단히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아직 학생인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직장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취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하면 뭘 받아야 되죠? 월급을 받아야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 거예요. 저는 1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받으면요, 거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각 한 대여섯 가지의 여러분들 나머지를 공제를 하고 세금을 차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되는데 보통 100만 원 정도의 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90만 원 정도라고 예상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통장으로 받는 돈은 90만 원이더라. 그럼 차이나는 10만 원이 어떤 거냐면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부분들이 차이나는 10만 원입니다. 그 사회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저희가 어떻게 계정으로 가지고 있을 거냐. 자,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이걸 월급에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라에 내야 되는,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이 매달 납부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월급을 줄 때 뗐다가 대신 대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하실 거고요. 자, 혹시 전산회계 2급만 공부하실 거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넘겨도 괜찮고요. 1급도 공부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금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 차월입니다. 당좌 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좌 차월이라는 단기 부채로 둘 거예요. 유동부채로 둘 건데, 자, 당좌 예금은 어디서 만나요? 저희가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입니다. 자, 통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당좌 예금은 보통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통장입니다. 자, 그러면 통장에 잔고가 1,000원만큼 있으면 1,000원만큼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수표를 발행할 때 이 1,000원만큼밖에 발행을 못해요. 어음을 발행할 때 1,000원만큼에 대해서밖에 발행을 못하죠. 왜냐면 통장에 나는 지금 1,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2,000원을 발행해야 할 수도 있고 3,000원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1,000원밖에 없다고 발행을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랑 약정서를 작성을 해요. 내가 통장에 1,000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대 얼마까지 2,000원까지는 내가 수표를 발행을 하거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줘라고 약정을 합니다. 그럼 통장에 잔고가 얼마든 상관없이 저는 2,000원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통장에서 1,000원의 잔고가 있어서 1,000원만큼은 통장에서 뺄 거고 나머지 부분에 1,000원 1,000원만큼은 통장에 잔고가 없지만 제가 발행을 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좌예금 잔액 이상으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정 과목 어떤 걸 쓰신다?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자도 얘도 회계 2급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분계할 때는 이런 개정 과목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굳이 교재에 당자차월을 적어 놓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론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론에서요,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당자차월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뒀고요. 여러분들이 객관식에서 꼽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당자차월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 들어본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찍을 수가 없겠죠. 네, 맞힐 수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계를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분계하는 문제 출제되지 않는다. 단 이론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제가 교재에 적어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금입니다. 자, 선수금 중요하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경우 제가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럼 계약금을 먼저 줄게 라고 했을 때 제가 계약금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럴 경우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저희가 회계 처리하고 자, 자산에서 반대 개정 과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선급금. 선급금이 있었죠. 선급금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얘는 자산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준 돈, 계약금을 먼저 준 돈은 자산이고요. 먼저 계약금을 받았다. 그럼 부채, 선수금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두 가지가요. 지금은 안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거나 문제를 풀 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 내가 이제 선수금인지 선급금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뭘로 분개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둘 다 비슷한 것 같고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론에서는 제가 선수금과 선급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방법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은 제가 실기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입니다. 제가 빌려온 대금, 빌려온 돈, 은행에서 빌려온 거 혹은 개인한테 빌려온 돈 1년 이내에 내가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 개정 과목은 자산에 단기 대여금. 제가 돈을 빌려줬고요. 1년 이내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갚기로 했어요. 자, 그렇다면 단기 대여금을 둘 거고 이 부분은 자산입니다. 자, 반대 개정 과목 단기 차입금이 있고요. 저희가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죠. 단기 차입금, 빌려온 대금을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을 때 6개월 이후에 갚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을 단기 차입금으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볼게요. 단기에 발생된 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어떻게 적으실 거냐면 이렇게 적을게요. 결산 분계. 자, 평소에 일반 전표 분계에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결산 분계라고 해서 결산 분계 12월 31일 날 하는 분계를 저희가 결산 분계라고 하고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교재에서 저희가 자본, 수익, 비용 끝나고 결산 부분에 가서 배울 부분이에요. 자, 그때 가서 등장하는 비용입니다. 자, 미지급 비용. 비용이긴 비용이다. 단기에 발생한 거긴 하지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결산 부분, 뒤에 부채 부분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수익 보도록 할게요. 선수수익입니다. 자, 대금을 수령했는데 수익이 차기에 이월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어디에 결산분계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자, 12월 31일 날 입력하는 걸 저희가 결산분계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결산에 가서 다시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 때 저희가 어차피 다시 맞닥뜨려야 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금을 수령을 했는데 제가 돈을 미리 받았는데 이 돈이 올해분이 아니고 내년분일 때 선수 수익으로 저희가 개정 과목 사용한다라는 개정 과목
과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중에 상환할 의무가 1년 이내로 도래한 경우, 자,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 자, 비유동 부채 중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나누는 건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자,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면 유동부채고 1년 이후가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비유동부채 중에 자,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지금 2018년이거든요. 돈을 빌렸는데요. 저희가 2년 이후에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자, 2년 이후에 돈을 갚을게 하고 빌렸고요. 언제 갚을 거냐면 2020년 12월 31일 날 저희가 갚기로 했다라고 하고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을 때, 자, 지금 시점,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내가 만기가 2020년이고 1년이 넘어서 갚아도 되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하실 거예요. 장기 차입금으로 처음에 분류를 했다가 그 다음에 가면 그 다음에 2019년에 가면 이제 언제 갚아도 돼요? 그 다음에 갚아야 돼요. 그쵸? 2019년에 되는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얼마밖에 안 남았다. 1년밖에 도래하지 않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라고 했을 경우 이때 시점에서 어떤 걸로 바꾸냐? 유동성 장기부채. 자, 계정 과목을 어떻게?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여러분들 계정 과목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2019년 12월 31일 날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이 분계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건 비유동 부채 중에 내가 이제 상환 기한이 1년 이내로 도래한 것들을 이제 장기로 둘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1년 뒤에 갚아야 되니까 장기로 둘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변환시키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니까 자,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게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는 제가 여러분들 두 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장기 차입금인데요.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우리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다라고 했다면 장기 차입금은 1년 이후에 상환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랑 장기를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기준이 1년이다. 정도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임대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 내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제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타인한테 제 부동산을 빌려줄 거예요. 자, 빌려준다면 그분은 저한테 뭘 줘야 되나요? 보증금이랑 월세를 줘야 돼요. 보증금이랑 월세를 저는 받을 겁니다. 제가 보증금은 받았어요. 받아서 타인이 제가 다시 제 부동산을 돌려줄 때 저는 다시 보증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 계정 과목 어떤 게 있나요? 임차 보증금. 자, 반대 계정 과목 임차 보증금이 있고요. 얘는 자산입니다. 자, 임대 보증금은 제가 보증금을 받은 거고요. 임차 보증금은 제가 보증금을 낸 거예요. 자, 제가 냈다면 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미리 보증금 자산이고요.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 제가 미리 받았기 때문에 타인이 부동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간다고 한다면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부채입니다. 그래서 임대는 내가 받은 거, 임차는 내가 준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채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38페이지입니다. 자, 매입 채무 어떤 걸 저희가 매입 채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두 개를 더해서 매입 채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얘기를 한다. 자, 외상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이다. 지급어음,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어떻게 어음을 준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포인트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셔야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종류 아래에 손가락, 내 손가락 모양으로 예쁘게 적어뒀는데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지급어음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중요 포인트로 잡아볼까 합니다. 자, 지급어음으로 지급을 한 경우에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미지급금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서서 저희가 미지급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어떤 게 미지급금이었죠? 상거래 이외에 발생한 것 중에 우리가 외상으로 한 게 미지급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과 차이는 상품을 구입을 했는지 상품 아닌 다른 것을 구입을 하고 외상으로 했는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비품을 구입을 하고 비품이면 뭐죠 여러분? 뭐 컴퓨터, 에어컨, 책상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자, 제가 비품을 구입을 하고 외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더라?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상품이더라. 왜냐하면 컴퓨터, 노트북, 에어컨 이런 건 팔려고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회계팀에서 사용하려고 사용한 거다, 쓴 거다,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거다. 자, 그랬을 경우 우리가 미지급금을 처리를 하는 건데, 자, 제가 이 에어컨,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서 어음을 발행을 했어요. 어음을 줬어요. 그러면 지급어음으로 분개를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로 분개를 하셔야 되냐면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어떤 거?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지급어음이다. 내가 준 거니까 지급어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미지급금으로 해야 된다. 중요 포인트는 어떤 거? 내가 어떤 걸 구입을 하고 어음을 줬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라고 한다면 어떤 거? 지급어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미지급금 써야 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분들 많이 틀리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짚어드리고 다음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전산회계의 포인트는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볼게요. 상품을 1,000원에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어떤 걸 구입을 했어요? 저희가 상품을 구입을 했고요. 얼마에? 1,000원에. 자, 외상으로 매입했다. 매입했다는 게 구입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왔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사왔다. 자, 그럼 상품을 샀고요. 외상으로 했어요. 저한테 생긴 건 뭔가요? 상품이죠. 상품이고요. 자, 여기 부채에 넘어왔으니까 저희 거래의 판료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차변과 대변이 있고 차변집은 누구네 집? 자산내 집. 대변은 부채와 자본내 집이죠. 자기네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서 증가가 되고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는 우리가 얌전히 조신하게 있어야 되니까 남의 집이니까 자, 뭔가 다 감소,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든다 라고 말씀드렸고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이 오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하더라. 자, 이 부분을 저희가 거래의 판료소로 암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내가 구입이 된 것, 내가 구입을 한 건 상품이고 이 상품은 자산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면서 금액이 1,000원이 그대로 오고요. 자, 그러면 외상은 내가 상품을 구입하고 외상을 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 오겠습니다. 자, 상품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왔으니까 내게 증가됐고요. 자,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대변에 왔으니까 증가가 되는 거래 판료소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품을 내가 1,000원에 매입했다. 자, 상품을 1,000원에 매입했다. 이거 구매했다라는 얘기니까요. 내가 매입하고 어떤 거? 어음을 줬다. 어음을 줬다. 자, 그러면 내가 사온 건 상품이기 때문에 저한테 생기는 거, 상품이죠. 자, 자산이 증가되고요.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이고요. 부채의 증가죠. 왜 내가 어음을 발행했는데 부채냐? 어음이 만기가 도래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돈으로 다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차변의 상품의 자산이 증가가 되고 어음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지급어음,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의 판료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전 문제는요, 외상으로 구매를 한 그런 분계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차변에 생겼던 거 없애려면 대변에 와야 되고요. 대변에 생겼던 계정 과목 없애려면 차변에 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면요.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대금 1,000원을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자, 앞에서 보시면요.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나오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했죠.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 없애려면 어디로 가나요? 차변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대변에 있었던 거 우리가 없애려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 차변으로 보내야 된다. 자, 얘는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에 오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자, 그럼 대변에 있던 증가됐던 부분이요. 차변에 오면서 감소가 된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1,000원만큼 없어졌고요. 우리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줬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1,000원이 나오면서 현금은 자산이었죠? 자산이 감소됩니다. 자산이 감소돼요. 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줬다, 감소시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했던 1,000원에 어음이 만기가 됐대요. 자, 어음이 어떻게 됐다? 만기가 됐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지급을 했냐면요.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 자, 인출했다는 건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애시당초에 문제를요. 지급했다, 줬다 이렇게 쓰지. 왜 인출했다, 자, 뭐 매입했다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을 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회계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이 단어가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문제가 줬다는 건지 받았다는 건지 보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인출은 지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또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취득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중고등학생이 따는 것보다는 대학생 이후에 학생분들 많이 취득하시기 때문에 좀 단어 자체를 쉽지 않고 살짝 난이도 있는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출, 뭐 매입, 매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린다고 하시더라도 열심히 보시고 반복 학습을 하셔야 시험 보실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내가 방금 이 전 문제에서 상품을 구입을 하고 어음을 지급했다. 그래서 지급어음이 대변에 나왔었고요. 자, 이 어음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현금으로 주거나 통장에서 그 어음 대금을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줬냐라고 보니까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제가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이 나갔어요. 만기에 상환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오고요. 자산이 감소됩니다. 자, 그럼 차변은 어떤 거? 내가 그 전에 전 문제 보면 지급어음이 대변에 있었거든요. 자, 얘를 없애줘야죠. 그래서 어음의 만기는 차변으로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올 거고요. 자, 얘는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자, 첫 번째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줬다 하더라도 혹은 어음이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하더라도 거래 판료소는 영향이 없죠. 똑같이 부채가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되고 부채가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되는
그런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하신다면 그 전 문제 2번의 회계 처리와 3번의 회계 처리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남는 건 어떤 거다? 상품만 남게 되겠죠. 상품만 남게 된다는 거. 자, 좀 처음이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문제 3번의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자, 처음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만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 교재를 작성을 할 때 문제 만들 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먼저 2번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이걸 상계시키는 현금으로 혹은 통장에서 돈을 입금시키면서 상계시키는 자, 그런 분계를 같이 해보면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회계랑 친해지지 않을까. 이걸 재미를 붙이면 회계는 친해지거든요. 재미를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2번과 3번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회계 처리를 한 번 더 봤고요. 자, 대변에 있던 거 없애려면 차변으로 가야 되고 대변에 있던 거 없애려면 차변으로 가야 되고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금 부채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거 없애려면 차변이지만 자산이라면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가면 없어진다. 반대. 서로 차변에 있던 거 없애려면 대변으로 보내고 반대. 대변에 있던 거 없애려면 어디로? 차변으로 보내고 자, 반대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미지급금 볼게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자산을 매입하고 미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 처리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1,000원의 외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건물을요 1,000원의 외상으로 샀다. 자, 그러면 내가 산 건 건물이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거예요. 얘는 자산이고요. 자산이 차변에 나왔기 때문에 증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자, 대신 외상인데 외상이면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구입한 것 중에 외상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처음에 외상 매입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미지급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문제를 이제 풀다가 이게 미지급금 파트니까 답이 미지급금이겠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야.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있으실 건데 미지급금 파트라서 얘가 답이 미지급금이 아니고요. 왜 미지급금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왜 미지급금인가요? 상거래 이외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상품 매입에 상품을 구입했다 이게 아니고 건물을 구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상으로 구입한 거 아직 돈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부채고요. 부채가 대변에 왔으니까 증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건물을 또 1,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건물을 1,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산 건 차변인 걸 알겠다. 자, 차변에 건물을 둘 거고요. 자, 자산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서 어음을 지급했으니까 어음 지급은 보통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 계정 과목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 그래서 지급어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거라는 거죠? 얘는 상거래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음을 준다면 지급어음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라는 상거래 이외의 거래죠. 상품을 구입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라는 회계 처리입니다. 얘는 부채고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의 판료소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의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거래 이외에, 그러니까 상품 제외한 나머지를 구입을 했을 때 외상으로 사거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모두 다 회계 처리 하나로 한다. 어떤 걸로 한다? 미지급금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자, 건물을 1,000원에 외상으로 구입을 하면서 건물을 1,000원에 외상으로 구입을 하면서 취득록세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들 건물을 제가 1,000원을 외상으로 샀는데요. 건물을 살 때 어떤 걸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냐면 취등록세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500원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저처럼 4가지 동그라미를 치셨을 거예요. 건물, 외상, 취등록세, 현금. 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에 동그라미를 치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취등록세의 동그라미는 지울게요.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자, 건물, 외상, 현금만 하고요. 자, 여기선 돈이 2번이 나오죠. 1,000원도 나오고 500원도 나오기 때문에 1,000원과 500원에만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몇 개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정 과목의 개수가 달라진다라고 저는 설명을 지금 수업을 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저만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3개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정 과목 3개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저 취등록세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는 모든 구입 가격과 어떤 거? 부대비용.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서. 자, 얘도 건물을 1,000원 주고 구입을 했지만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취등록세는 내가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건물을 얼마로 분개하나요? 1,000원 더하기 500원 취등록세 더한 1,500원으로 분개를 할 거고요. 1,000원 외상했죠? 자, 얘 미지급금입니다. 왜? 상거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미지급금이고요. 500원 현금 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 대변으로 보낼 거예요. 자,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가 증가했고요.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하는 건물은 자산이죠. 또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의 여러분들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 더 짚고 넘어가자면 자, 이 취등록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취등록세는요. 구입할 때 구입 시점에 한 번만 내는 거예요. 한 번만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서 500원을 1,000원에 포함시켜 1,500원의 건물로 여러분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재산세. 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나라에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재산세예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재산세는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가 여러분들의 포인트입니다. 자, 취등록세는요. 취등록세 포함되고 왜? 구입할 때 한 번만 내는 거기 때문에 야, 얘는 부대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건데 재산세. 자, 재산세는 매년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대비용으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은요. 나중에 이론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분개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취등록세는 구입할 때 한 번만 내는 거고 나머지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한다면 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자, 재산세 그럼 어떻게 하나요? 세금과 공과라고 해서요. 뒤에 가서 저희가 수익과 비용 배울 건데 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필기를 해 두실게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외상으로 매입한 건물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저희가 앞서서 1번 문제에서 외상으로 우리가 외상으로 건물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상을 우리가 이제 현금이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할 거다라는 분개입니다. 자, 앞서서 분개를 다시 보시면 내가 현금
주지 않고 외상으로 구입을 했을 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했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 미지급금이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때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변으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분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인데 왜 미지급금이냐? 얘는 건물을 샀기 때문이죠. 자,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적기 때문에 1,000원이고요. 자,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차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고, 자, 현금은 자산인데 내가 대변에 갔으니까 감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하고 지급했던 1,000원의 어음이 만기가 됐다. 자, 어음이 만기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지급을 했냐? 보통예금에서 인출했다는 게 지급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어음을 줬다 하더라도 지급어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 아닌가요, 여러분? 아, 네, 얘는 상거래의 거래가 아니에요. 상품을 구입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주고 건물을 매입하고 줬던 어음은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다라고 설명드렸죠. 대변에 있던 거 없애줘야 되니까 차변으로 미지급금 올 거고요. 제가 부채가 감소되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 내 통장에 있던 돈에서 나갈 거기 때문에 자, 보통예금이 대변에 오면서 얘는 자산이 감소되는 그런 회계 처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1번에서 자, 대변의 미지급금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만 자, 2번을 정확하게 분계, 회계 처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시다면 회계 처리 1번을 구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 그래서 내가 외상이었기 때문에 얘를 갚으려면 대변에 있던 계정을 차변으로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채 중에서요,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미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